공유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회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공유물의 법률관계, 공유물의 부담, 그리고 공유물 분할까지 세세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물건의 공유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즉 공유는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를 갑과 을이 지분을 갖고 공유한다라는 것은 갑의 영역과 을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혼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갑의 영역과 을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즉 외부적으로는 공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인 것입니다. 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균등하지 않으면 반드시 등기에서 지분을 표시해야겠죠.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거죠. 다음은 공유물의 처분 변경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처분은 공유물을 양도한다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런 것을 말하고요. 변경은 맨 땅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은 공유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공유물의 관리 보존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공유물의 관리는 어떤 거죠? 공유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관리에 관한 상황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결국 어떤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공유물 관리 행위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지분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도 보존 행위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유물이 타인에게 침탈당했을 때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도 침탈자에 대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공유물의 부담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지분 비율이 30%라고 하면은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30%만큼 부담하면 되겠죠?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1년 이상 의무 지체한 경우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기속입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지만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속인이 가지면 되겠죠?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아니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분은 그렇지 않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지분이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공유물인 X토지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처분행위잖아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따라서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거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맞는 질문이고 답이네요. 병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의뢰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어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요.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죠. 공유물인 엑스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변경행위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건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엑스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관리행위잖아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면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이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적법하게 사용하게 한 거니까요.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갑은 5분의 3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지분권자잖아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인 을의 동의 없이도 임대와 같은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맞아요.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같은 경우죠. 1번이랑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병은 갑에게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을은 자기의 지분만큼 갑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5분의 2의 지분을 가져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임대와 같은 관리행위를 할 때는 갑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임대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아니죠. 갑이나 을이나 모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네요. 5번 갑이 엑스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죠?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되겠죠. 엑스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은 중 틀린 것은 1번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갑은 3분의 2 지분을 가진 과반수 지분권자잖아요. 따라서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인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네요.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은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X 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경우도 을은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다른 공유자인 갑의 지분에 대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그렇죠.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잖아요. 변경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공유물의 분할 청구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최장 5년 동안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역시 5년을 한도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1항과 2항의 규정은 215조와 239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의 공용 부분은 복도나 계단 이런 거죠. 그리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뭐 이런 것들은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할의 방법입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배웠죠?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기속한다. 아니죠.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대로 기속합니다. 3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한다. 아니죠.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그렇죠? 답은 4번이네요.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갑과 을은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하죠. 갑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공유예요. 따라서 제3자인 병에게는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 답이네요. 4번.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갑은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지은 거니까요. 쉽다.